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화 시나리오나 드라마 대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 북녘 땅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믿기 힘든 실화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33시간 동안 거친 파도와 싸운 2001년생 소녀, 쥐를 잡아먹으며 가발을 만들어야 했던 지옥의 수용소, 김정은을 독재자라 부른 조카를 보며 각성한 엘리트 간부, 그리고 27명의 여군이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국경을 넘은 기적 같은 탈출기까지. 마지막으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어느 아름다운 여인의 비극적인 최후를 통해 북한 인권의 가장 추악한 민낯을 공개하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목숨을 건 증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평양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2001년생, 소위 MZ세대라 불리는 강규리 씨의 탈출기입니다. 규리 씨의 집안은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재력가였습니다. 할머니는 무속 신앙과 불교가 섞인 신내림을 받아 고위 간부들의 점을 봐주며 권력을 얻었고, 어머니는 의사 면허는 없지만 북한 상류층 사이에서 명의로 소문난 실력자였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직접 제조한 혈관 주사약은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며 하루에 100달러를 벌어들일 정도로 인기가 좋았죠. 규리 씨는 체육대학에 다니며 평양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화려함 뒤에는 늘 감시와 억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규리 씨네 가족은 누군가의 신고로 하루아침에 함경남도 어촌으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끈질긴 생존력으로 다시 일어섰지만 규리 씨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배고픔이 아닌 바로 문화였습니다. 규리 씨는 어촌에서 중국산 TV를 몰래 개조해 남한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육시 내 고향, 한국인의 밥상, 생활의 달인 같은 프로그램을 보며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농민의 집에 스타일러가 있고 김치 냉장고가 있는 풍경, 시골 할아버지들이 안마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은 가난하다고 교육받았던 남조선의 이미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2020년 김정은 정권은 남한 문화를 차단하기 위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같은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오빠라는 말만 써도 처벌받는 세상. 남한 콘텐츠를 즐기던 MZ세대 규리 씨에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숨막힘이었습니다. 결국 2023년 10월 14일 규리 씨는 낮잠 자던 이모를 깨우며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모, 한국 가자. 처음엔 미쳤냐고 화를 내던 어머니와 이모를 설득하는데 성공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배를 운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규리 씨는 자신이 직접 목선의 키를 잡기로 결심합니다. 한 번도 배를 몰아본 적 없는 20대 여성이 말이죠. 디데이인 10월 20일 밤 10시.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배가 출발하려는 순간 부두 경비원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지금 어디 가는 거요? 절체절명의 순간 규리 씨는 태연하게 웃으며 거짓말을 합니다. 배 수리하러 가요. 엔진 고장 나서 좀 타는 거예요. 그 임기응변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바다 위에서 찾아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뒤에서 북한 경비정의 불빛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목선과 경비정의 속도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잡히면 죽음뿐인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난 파도가 규리 씨의 목선을 앞으로 밀어주고 뒤따라오던 경비정은 파도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장장 33시간 공해상을 돌고 돌아 NLL을 넘는 순간 그들은 속초 앞바다에서 한국 어선을 만납니다. 한국 선장님의 첫 마디 참 잘 오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평생의 긴장이 녹아내렸습니다. 자유를 향한 갈망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유를 찾아온 이들이 있는가 하면 북한 내부에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옥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전거리 교화소의 참혹한 실상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중국산이라고 쓰고 있는 가발이나 속눈썹, 그것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거리 교화소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9평 남짓한 좁은 방에 무려 120명이 짐짝처럼 구겨져 생활합니다. 잘 때는 칼잠을 자야 하고 앞사람의 등 뒤에 밥그릇을 놓고 먹어야 할 정도로 공간이 없습니다. 이곳의 주된 일과는 가발 만들기와 속눈썹 붙이기입니다. 소위 눈초리반이라 불리는 곳에서 수감자들은 햇빛 한 줌 보지 못한 채 하루 12시간 이상 머리카락을 심습니다. 가발 하나 만들다가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빠지면 그물 씌운 바가지로 머리를 맞습니다.
제품 출하 날짜를 맞추기 위해 며칠 밤을 새워야 하고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일을 합니다. 햇빛을 못 봐서 얼굴은 하얗게 뜨고 결핵에 걸려 피를 토하며 죽어갑니다. 먹을 것이라곤 썩은 옥수수 가루와 곰팡이 핀 밥뿐입니다. 1200명이 먹을 물을 길어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물통을 지켜야 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수감자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먹습니다. 그중 최고의 특식은 바로 쥐입니다. 교화소의 쥐들은 시체를 파먹고 자라 크기가 고양이만 합니다. 어느 날 73세 할머니가 쥐를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쥐의 내장을 빼고 소금을 뿌려 꼬리까지 씹어 드시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살아서 나가기 위해서 짐승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가족에게 시신을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교화소 옆 화장터 일명 북망산에서 시신들은 소각됩니다. 뼈가 다 타지 않으면 삽으로 부수고 빗자루로 쓸어버립니다. 그곳은 인간의 존엄성이 제로 변해 사라지는 곳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평양의 심장부라 불리는 노동당 39호실 출신 간부의 고백입니다. 그는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며 송이버섯, 금, 심지어 마약까지 팔아 충성 자금을 바치던 엘리트였습니다. 평양의 부유한 동네 충성동에 살며 특권을 누렸지만 그는 늘 불안에 떨었습니다. 2017년 2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터집니다.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VX 신경가스로 독살당한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형제도 서슴없이 죽이는 잔혹함에 39호실 간부는 전율했습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때 유튜브에 한 영상이 올라옵니다. 검은 화면 속에 등장한 22살의 청년 바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었습니다. 그는 여권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한솔입니다. 아버지는 며칠 전 살해당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는 독재자입니다. 독재자. 백두혈통의 직계인 조카가 삼촌을 향해 독재자라고 명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한마디가 평생을 충성해온 39호실 간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 어린 청년도 목숨을 걸고 진실을 외치는데 예순이 다 된 나는 밥그릇 챙기느라 침묵하고 있었구나. 김한솔이 나를 깨웠다. 그는 평양으로의 복귀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가족을 두고 떠나는 것이 뼈를 깎는 고통이었지만 살아서 증언하는 것이 남은 가족을 위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중국으로 다시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 대사관의 태극기를 마주하기까지 김한솔의 용기가 한 엘리트의 인생을 바꾸고 북한 내부의 균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북한군 역사상 전례 없는 기적 여군 27명의 집단 탈북 사건입니다. 함경북도 국경 경비 여군 부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중심에는 부대장 리명옥 소자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엄격한 군인이었지만 속으로는 썩어빠진 체제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성폭력으로 그리고 가혹행위로 죽어가는 어린 부하들을 보며 그녀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희생자를 만들지 않겠다. 27명 전원을 데리고 나간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근무표를 조작해 탈출 경로의 초소에 자기 사람들을 배치했고 중국 측 브로커와 접선했습니다. 2023년 3월 27일 밤 10시 D-Day가 밝았습니다. 27명의 여군들은 검은 옷을 입고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초소, 두 번째 초소, 마지막 초소까지 무사히 통과하고 두만강 앞에 섰습니다. 얼음이 반쯤 녹아 흐르는 차가운 강물 앞에서 부대장은 말했습니다. 동무들 실패는 없소. 한 명이 쓰러지면 다른 이가 업고 가시오. 우리는 살아서 함께 건넌다. 강을 건너기 시작한 순간 뒤에서 조명탄이 터지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발각된 것입니다. 빗발치는 총알과 얼음장 같은 강물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전우를 끌어주고 부대장은 어깨에 총상을 입으면서도 끝까지 막내를 밀어 올렸습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라오스, 태국까지. 트럭 짐칸에 숨고 정글을 헤치며 6,000km의 대장정 끝에 그들은 전원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현재 그들은 간호사로, 미용사로, 요리사로 각자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두만강을 건넌 그날에 모여 서로의 자유를 축하하며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북이 아니라 연대와 희생이 만들어낸 위대한 드라마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이야기는 너무나 아프고 충격적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함경북도 화성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박수현 씨가 목격한 진실입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한세리라는 25살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한세리는 평양의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미모를 인정받아 기쁨조로 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화려한 무대가 아닌 성노예의 감옥이었습니다. 김정은의 학대와 성폭행을 견디다 못한 그녀는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수용소로 끌려왔습니다. 수용소에서도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리소장 최상길은 아름다운 한세리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 20번 넘게 불려가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결국 2023년 11월 10일 밤 자신을 겁탈하려던 소장을 밀치다 그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살인죄, 그것도 관리소장을 죽인 죄로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11월 25일 새벽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는 연병장에 500명의 수감자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박수현 씨는 그때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사형수 한세리의 상체는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지만 하체는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를 묶는 것이 보통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잔인했습니다. 총을 맞아 숨이 끊어지는 순간 괄약근이 풀리며 대소변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여성으로서의 마지막 존엄마저 짓밟고 수치심을 주기 위한 북한 당국의 악랄한 계산이었습니다. 마지막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한세리는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죽습니다. 그것은 비굴한 애원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이 지옥에서 해방된다는 자유의 선언이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그녀의 몸은 붉은 피와 배설물로 뒤범벅이 되어 진흙탕 속에 쓰러졌습니다. 간부들은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박수현 씨는 그날 맹세했습니다. 친구 한세리의 억울한 죽음을, 그리고 하체를 묶지 않는 이 잔인한 야만성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들은 먼 나라의 전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북녘 땅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유를 찾아 거친 파도와 싸운 소녀,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짐승처럼 버티는 사람들, 독재에 맞서 목소리를 낸 청년과 엘리트, 전우를 구하기 위해 목숨 건 27명의 여군, 그리고 죽음으로써 진실을 남긴 한세리. 김정은 정권은 공포로 사람을 지배하려 하지만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는 그 어떤 총칼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기억할 때 북한의 어둠은 조금씩 거칠 것입니다. 언젠가 통일된 한반도에서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 얼싸안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진실을 멈추지 않고 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